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의정부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정부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한나 의원님. 네. 조세일 의원님 추천합니다. 네. 권한나 의원이 조세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네.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조세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세일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권한나 위원을 서명하기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권한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한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한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원만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위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걸쳐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세입세출, 재무제표 등의 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5,380억 362만 8,988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3,671억 8,672만 6,450원으로 잉여금은 1,708억 1,690만 2,538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2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606억 9,801만 8,551원입니다. 의료급여를 비롯한 12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93억 5,266만 5,075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64억 644만 3,454원으로 잉여금은 429억 4,622만 1,621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 연도 2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76억 5,491만 4,849원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 결산액은 1,169억 6,381만 8,662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44억 9,002만 90원으로 잉여금은 224억 7,379만 8,570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2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15억 8,444만 2,172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산 6조 1,275억 710만 5,623원, 총부채 395억 6,001만 8,152원으로 순자산은 6조 879억 4,708만 7,471원이며 총비용 1조 3,783억 188만 4,872원, 총수익 1조 3,340억 6,253만 2,817원으로 재정 운영 결과는 442억 3,935만 2,055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 68억 3,857만 7,666원이며 2023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5,173억 9,868만 9,040원으로 2022년 말 대비 659억 2,013만 5,361원이 감소하였고 2023년 말 물품 보유 현재액은 156억 2,354만 7천원으로 2022년 말 대비 2억 69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금 조성 사용액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말 14개 기금의 총액은 781억 2,365만 1,646원으로 2022년 말 대비 897억 6,926만 8,45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진우입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위촉한 10명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재정 및 행정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재정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2022년까지 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세입은 전년 대비 7.7%, 세출은 6.9% 감소하였습니다. 2023 일반 회계의 세입 결산 내역 중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31억 4,551만 1,803원으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관리 대책 등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세입 관리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이 202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예산 편성 시 적절한 과목 설정과 예산액 산출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 공고 사항으로 총 37건이 도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26건, 도시건설위원회 1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 회계연도 기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78억 9,292만 96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2억 4,341만 9,548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990억 1,268만 7,998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81억 2,365만 1,646원입니다. 기금은 예산 원칙이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된 바 면밀한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욱 의원님. 네, 이계욱 의원입니다. 질의하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나요? 시간이 질의하는 시간이 10분 제한된 정도 하고 10분 정도 또 하고 더 하셔도 네, 저 쉬어지질 않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질의를 하다가 제가 좀 기르면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지금 세입 세출을 봤을 때 국장님 잉여금이 되게 많아요. 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잉여금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잉여금이 어떤 잉여금인지 대략적인 것만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에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잉여금, 그다음에 뭐 특별회계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로만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순세계의 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잉여금, 수세계 잉여금 말고 전체 잉여금에 대한 거를 요약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잉여금이 맨 처음에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그러면 참고하시고 질문을 다른 걸로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가? 네, 문화예술가는 지금 공연료가 예술의 전당 공사 공연이 20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10억은 반납을 했고 잔액이 10억이 남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2억이 아니라. 페이지 설명자료 17쪽 보시기 바랍니다. 대관료 지원 사업에 대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네.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10억, 예산 집행이 수입이 20억, 집행 잔액이 10억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20억이 아니라 2천만 원이 되겠고요. 네, 2천만 원. 예, 2천만 원입니다. 네, 네. 사실 이제 2023년도 사업 미춘하게 된 사연은 네. 이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 2024년 8월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 이제 예상했던 이제 준공 일정이 좀 늦어졌었고 또 아울러 2개월간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 기간입니까? 공사 기간이 2023년 8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예술 전당 2022년 준공 예정이 2023년 8월인데 8월, 예. 본 예산에 예. 10억을 2천만 원을 세우고 예. 20억이 아니라 2천만 원을 세우고 8월에 준공 예정인데 본 예산에 1월에 2천만 원을 세우고 그리고 또 시범 운영을 2개월 하면 10월 달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월에 이 대관료를 쓸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초 그런 그 준공 예정을 예측을 좀 못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게 대관료 지원 사업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분명한 거는 계획을 잘 못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예. 네, 앞으로는 예산 계획을 면밀히 주도 면밀히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잔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반납해서 의정부시에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누락이 되지 않도록 참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e스포츠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e스포츠 23년도에 대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지난 12월 2일 날 신한대학교 그 실내체육관에서 참여인원 한 450여 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당초 이게 e스포츠가 사실 총 1억 7천만 원, 도비 6,800만 원, 시비 1억 200만 원을 이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시 재정 여건 악화로 각종 행사 또 워크숍 그런 등을 이제 축소하고 폐지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 가지고 사업 규모를 9천만 원으로 축소 조정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e스포츠가 뭐죠? e스포츠가 뭐예요? 저희 온라인상 게임하고 e스포츠가 뭔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소년과의 생리대 그 시정 개선해 보니까 예. 생리대 조치 결과가 34만 3,200원이 집행 잔액이 많다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 잔액 많지 않지만 이제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24년도에 예산 세우셨습니까? 올해 보편적 그 예산은 안 세우고요. 그 우리 세운 부분은 저기 저소득층만 세웠습니다. 생리대가 얼마입니까? 가격은 그 지원 금액은 13,000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 편성은 못한. 지금 예산을 보면요. 생리대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뭐 저소득층들에게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2023년도에 지원하던 것을 2024년도에 지원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따로 그 파악은 못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예산을 세울 때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지금 아이들은 초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이 빨라졌어요. 초경은 언제 하겠다는 신체적으로 알림이 없습니다. 갑자기 초경이 처음에 오면 애들은 창피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 아이들은 참고 있다가
하루 종일 창피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상태 불편한 생활을 학교에서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왜 이 간단한 거도 예산이 적은 예산을 여쭤보냐면 삭감할 부분을 삭감하고 예산 편성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작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민원 사례를 많이 받았어요. 네. 학교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딸이 있습니다. 제가 제 사례를 들고 제가 절절히 느낀 게 제가 1년 전서부터 가방에 생리대를 넣어서 보냈는데 애들은 창피해요. 제가 이거 구구절절히 생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은 거는 이건 뭐 어른이기 때문에 남성이고 여성이고 다 가장님께서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고 제가 써온 것을 읽어보면 학생이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편안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시간에 하루 종일 이 아이는 불안감에 수치감에 하루를 보내야만 하는가? 의정부시는 학생을 위한 적은 예산도 삭감해야 하는가? 제가 오늘 메모해 온 내용입니다. 과장님 의견 주십시오. 올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지원한 부분 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잘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으면은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요, 과장님. 네네. 확인이 있고 검토가 있고 시행이 있고 견본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다시 부탁드리는 거는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아까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은 편하게 안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불안하고 수치감을 느끼면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예산이 많다면 뭐 어떻게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해 갑니다. 작은 예산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 앞에 13,000원이고요. 아이들이 그거 다 쓰지 않습니다. 다시 2024년도에 추경에 세워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검토해 네,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지 말고 제발 좀 세워주세요. 학교 아이들 되게 힘들다는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학부모들의 절절한 내용을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질문할 수 없었던 점을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의원 질의해 주시죠. 정진우 의원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일단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 불용예산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발발하는데 이 불용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이 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세입 세출은 이제 같아야 된다는 명제는 뭐 다 아시는 걸 거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동감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행정 환경이 변하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뭐 행정 환경이 변경된다든지 뭐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되고 또 지출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즉각 대응해서 그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불용 예산의 비율이 적어져야 된다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여서 답변하는 것도 민망하셨을 텐데 불용 예산이 적어야 된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예산,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이 계획적으로 잘 되어야지 불용 예산이 적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계획된 예산, 세운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불용 예산이 적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그것에 맞춰서 집행 속도가 따라줘야지 불용 예산이 적어지는 것이고 네.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집행의 문제에 있어서 잘 집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의 원인은 통상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거요? 불용 예산이 늘어나는데 말씀하신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집행의 문제가 있어서 불용의 문제도 불거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집행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경기가 안 좋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업자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업이 추진도 안 될 뿐더러 집행도 못 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 뭐 이제 큰 공사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안반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예시를 들으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집행이 계속 사고 이월 명시 이월 가다 보면 또 반납하고 이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 과정에 있어서 뭐 부동산 경기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부도가 나서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두 번째가 이제 환경 오염 같은 것일 거고 그렇죠. 세 번째가 건설을 하다가 안반 같은 게 예기치 못한 그런 환경적인 것 그러신 거죠. 말씀하신 것이 저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외생 변수인 것이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내생 변수일 겁니다. 내생 변수라 하는 것은 집행의 의지의 문제일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외생 변수고요.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 두 가지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은 외생 변수일 것이고 불용률이 높아지고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추진되지 않는다라는 것의 차원에서 내생 변수의 차원은 집행부서의 의지 또는 집행부의 대변을 하는 대표하고 있는 시장님의 의지일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공론화위원회 예산 지금 이 시점대로 하면 불용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정진호 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공론화위원회 이제 운영조례가 설치가 됐고, 이제 위원회 이제 구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 일주에 참석 수당을 200만 원을 일단 했어요. 그래서 구성을 하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뭐 큰 절차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없는데. 저희가 그 공론화를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는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하고 타시군에 있는 현재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다 보니까 약간 조례도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손을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부터 제가 약 5회 이상을 통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그 시점 언제 구성하겠느냐라는 것을 5회 이상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5월 31일까지 구성을 완료하겠다라고 계속 제출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일단 시의 공식 입장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5월 31일까지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했으면서 5월 31일이 지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무엇도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 본인이 직접 책임지셔야 될 문제일 겁니다. 말의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둘째, 조례에 문제가 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조례가 문제 있고 개정하는 것은 의회 역할이지 시 집행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저희 그 다음에 조례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 안 해도 되는 겁니까? 5분 발언 때도 얘기하지만 법 위에 군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의 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시행한 이후에 그것이 문제가 불거지면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가 공감을 하겠으나
지금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 개인의 판단으로 안 한 겁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집행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나눴거든요. 그럼 외생변수는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토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생변수. 그럼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기획예산과장의 취향 때문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 275명이 조례에 근거해서 본인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조례가 통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시장 임기로 해서 4년 사이클이라고 보면은 25%를 그 조례가 검토하는 거에만 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의 무능입니까? 시장의 의지 부족입니까? 기획예산까지 답변하세요. 본인의 무능입니까? 시장의 의지 부족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전국에 한 13개 정도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본인의 무능입니까? 시장의 의지 부족입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답변하라고 말씀 또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이 두려운지 시장이 두려운지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지난 2년간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국힘 시장이든 민주당 시장이든 약 2,000명 정도 되는 그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은 정파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법을 지키면서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건 관련해서는 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정행위를 지연시키면서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말한 것처럼 불용률이 높다는 건 안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외생변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내생변수, 의지의 문제인 건데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시장의 책임이냐 아니면 시 공무원의 책임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2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명확한 거는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거든요. 정파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거에서 법률근거 따셔서 하시잖아요. 이 사안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유독 이 사안만 법률근거 위배되게 하시는 겁니까? 행정행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여 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은 그 자리 그대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의 바로미터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들, 이 사람의 발자취를 보면서 팀장 주무관들이 분명 따라갈 겁니다.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봉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봉구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하고 또 도시공사 오늘 아침에 참석하라고 연락을 드린 데 대해서 조금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개인 사정으로 연락을 미리 못 드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확인할 것이 있어가지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과장님이나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고산지구 제1공영차고 주차장이 주차관리과에서 나온 거는 주차 면수가 180면이고 주차 이용 대수가
36대고 수익금은 818,51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감사 자료에 지금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질문 356쪽인데 말씀을 내가 한번 드렸던 적이 네, 질문했던 적이 그때 답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네.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그때 네. 취지에 대해서 네. 고산동 제1공영 주차장은 상곡동 684-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180면이고요. 규모는 운영 방법은 그때 말씀드린 취지대로 무인 자동화입니다. 별도의 비용이 그러니까 인원이 상주해서 운영하지 않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유료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도시공사 근데 특이사항으로 지상 1층에 도시공사 사무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 운영하는 사유는 지금 관내에 다수 건축물형 주차장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북부권의 그 주차장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49개소 노예 주차장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직원들이 상주에 있는 거지 그 주차장 운영을 위한 상주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변에 조금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 이게 3개월 동안 180면에서 어떻게 800만 원이 수익금밖에 안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했고 그 부분은 도시공사 측에서 답변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오늘과 같은 답변을 안 하셨어요. 거기에 제가 도시공사에 또 이 자료를 그때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인건비가 총 지출액이 1억 4천이고 인건비가 1억 2,800만 원이 생겼어요. 회계 자료에. 그러면 주차관리과하고 대답이 틀렸기 때문에 주차관리과가 주차 위탁을 줬을 뿐이지 모든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차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주차 관리에 대한 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줬다고 해도 뭉텅그려서 몇십억을 줬다. 그럼 거기에 세세한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 지금 시설관리 도시개발공사에는 인건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억 2천.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는 인건비가 없고 무인 자동화인데 왜 이게 있냐. 그러니까 답변이 틀려서 제가 오라고 그런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공공교통팀장 안신원입니다.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고산 1공영 주차장은 2023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짧게 네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네, 요거 지금 그 행감 자료 688페이지 자료 저희가 작성하는 거는 그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그 인력을 이제 주차장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 고산 주차장 전담 인원이 아닌 그 기술직 전체 시설물 전체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3명에 대한 1년치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인건비 편성을 해도 주차관리과 내용하고 도시개발공사 내용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줬어요. 주차관리에 대한 돈을. 그러면 거기에 세세한 목록이 같아야 된다. 인건비가 필요하죠. 그쪽 관리하려면. 그런데 양쪽의 얘기가 틀리니까 제가 오늘 부른 거예요. 이건 뭐 얼마 수익금이 얼마고 뭐 이런 걸 내가 따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차 관리 이 근방의 주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들어가 있다. 이해가 가죠.
그럼 주차관리과에서도 이 내용이 똑같이 보고가 질의할 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다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답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업무적으로 주의를 기해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좀 오시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나무래고 이러려고 목적이 아니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우리 홍 처장님이신가요? 갑자기 또 오시라고 그래서 뭐 휴가 가셨다는 얘기 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 본부장님을 오시라고 해라.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건비가 이렇게 여기하고 돼 있을 때 그럼 주차관리과하고는 서로 협의가 없습니까? 다른 주차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가 분배가 됐을 때 주차관리과하고 이게 내용이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겁니까? 예, 의원님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처 경영기획처장 홍지원입니다. 작년까지 제가 교통관리처에 근무를 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전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차장별로 이거를 쪼개서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밖에 운영 안 되는 주차장에 인건비가 너무 많다. 그거를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아니, 좀 인건비가 많다는 것보다 좀 양쪽과의 비용적으로 틀 이게 공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을 주차관리과에서 돈을 줬어.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마음대로 그냥 여기저기 그럼 그 내용을 통보를 해줘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료를 작성을 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이제 주차관리과하고 이 행감 자료도 이제 만들기 전에 이제 충분히 자료 공유를 해서 이게요, 같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있을 때 공유를 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서부터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는 본부에 발령이 돼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인건비도 본부에 돼 있어야 되고 파견만 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통관리처의 특성상 그 주차장 관리 전체 인력으로 보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인력은 경영지원처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은 관리는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서로 틀리게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부에다가 발령을 인건비를 거기서 잡아주고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파견 근무하는 걸로 이래야 맞는다 얘기예요. 그래야 서로 주차관리과하고 내용이 같다 이거예요. 틀리면 안 되죠. 돈이 금액이 한쪽엔 잡혀 있고 한쪽엔 안 잡혀 있고 그러면 이게 회계상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답변이 좀 부족한 점 일단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인력 관리나 원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차관리과랑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그리고 평상시에도 계속 자료하고 이제 저희가 공유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인건비를 잡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차관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돈만 줄 게 아니고 이게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라는 것도 또 알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네, 뭐 저희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향후에 이런 일이 뭐 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온 거예요.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홍 처장님도 무슨 일인지 아시죠? 오늘 이번에 기회로 다시 한번 바로 잡길 바라고 앞으로도 서로 부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봉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계권님. 네. 네. 아까 이 스포츠에 대한 설명 계속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목적과 취지와 그다음에 이렇게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난 2022년 12월 29일 이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된 겁니다. 가지고 e스포츠라는 게 이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게임을 매개로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하고 승부를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이 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저변 확대를 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스포츠 통해 가지고 의정부 시민들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제 이해를 하신 제가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2023년도에 예산을 줄여서 했죠. 잠깐만 그렇죠? 네. 9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어요. 네. 9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전에는 얼마 주고 얼마의 예산을 했습니까? 그 전년도에는 23년도에는 9천만 원 예산을 했고 또 전년도에는 2020년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행사를 했어요. 9천만 원 주고 그러면 반 예산이 지금 반으로 예산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본 예산에 세웠던 예산의 반을 가지고 대회를 했으면 평가는 해보셨어요? 우리가 예산에 1억 7천을 세웠는데 9천만 원 가지고 집행을 했다. 그랬더니 이 행사가 어땠다. 저도 그 행사에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조례도 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 평가는 해보셨어요? 앞으로는 행사를 하고 네.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제가 메모해 온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랬는데 우리 의정부시 자체의 대회가 아니라 전국 대회였어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선구적으로 나가는 사업이고 대회인데 의정부시의 대회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대회예요. 그런데 예산을 반으로 잘라서 지금 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사실 이게 공모 사업입니다, 의원님. 네. 그래가지고 지난해도 이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2022년도에 1억 5천 정도 계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제 소위 했었는데 아울러 저희 시 여러 가지 재정이나 그런 사업에 연말에 그런 실행 예산도 하고 그래서 축소된 상황입니다.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전국적인 대회입니다. 저희가 의정부 시민이 한 260여 명 참석하고 또 타시군에 한 100명 정도 또 서울 포함해가지고 기타 한 1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사를 끝나고 나서 더 확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결과나 또 개선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파악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가뿐이 아니라 예산의 목적성을 잘 가지고 집행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전체적으로 들춰보면 이제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몇 분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쉬운 걸 가지고. 지금 앞으로 예산을 늘리겠다라는 거에 목적성을 정말 알고 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을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을 유치한 질문을 하는 제 자신도 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정부시가 지금 계속 재정이 없어서 지원받는 사업이지만 줄일 수밖에 없었다. 홍보대사는 그럼 없애버려요. 홍보대사 왜 있어요? 홍보대사에는 예산을 늘리고 예산을 쓰고 그런 거는 외부에서 오는 대회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의정부시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제가 해보셨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업의 목적을 알고 그 다음에 사업이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빈 부분이 뭐라서 그걸 다음에 채워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겠다 이런 맥락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고 의정부시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너무 나쁘고 아까 우리 전문의가 보고한 대로 수입은 7.7%가 줄었고 지출은 6.몇 %가 줄었어. 이게 말이 안 돼요. 수입은 줄을 수 있어. 근데 지출이 6.6%밖에 안 줄었다. 아니 물가는 상승하고 인구는 늘어가는데
인구는 지금 우리가 는다 그러면 이계욱 의원이 모른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늘지는 않고 있지만 학생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팽대한 인원이에요. 그럼에도 거기에 분배한 편성과 지출과 활용이 지금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3년도에 전부 다 삭감해라. 잔액을 남겨라. 불용액 처리해라.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행감할 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적성에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다시 한번 체육과에다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부용터널이 체육과인가요? 문화 체육과입니다. 체육과입니까? 부용터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부용터널이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용터널 상부에다가 그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안전성에 대한 용역을 또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당초 이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국토부하고 지금 그 문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본 사업은 개발 제한 구역 및 터널 상부의 계획됨에 따라 관련 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예상됨. 다양한 변수가 뭡니까? 다양한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당초 이제 그쪽이 도시계획상 문화공원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문제를 저희가 스포츠 시설을 이제 체육과로 바뀌었어요. 예, 하려고 하면 네.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이제 국토부하고 그 문제를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3년에 예산 얼마 세우셨습니까? 23년도에는 16억 5천. 5천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난해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난국에 16억 5천 예산 세운 거 맞습니까? 맞아 세워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당초는 저희가 올 4월에 이제 그 착공을 하려고 그랬던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그 국토부하고의 그 협의 사항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다. 그게 반복이에요, 반복.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2022년도에 2억 5천, 23년도에 추경에 또 1억을 세우고 24년도에 본 예산에 16억 5천을 세웠다가 명시이호라고 사고이호라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변수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현재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협의가 지금 아니 2022년도에 본 예산을 세우고 이게 지금 우리 김동구 시장님의 공약이에요. 2022년도에 본 예산을 세워서 본 예산에 세워서 다시 또 명시이호라고 사고이호라고 또 다시 본 예산에 16억 5천을 세우고 저는 정말 이거 뭐라고 설명을 참 어이가 없어서 참 그렇습니다. 제가 꺼내기 힘든 말을 방송을 통해서 하기 좀 어렵고요. 여기에 보면 기록한 내용도요. 기록한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약 사항을 넣어놨더라고. 공약을. 제가 지금 기록한 게 공약을 이 기록하는 이거는 누구를 보라고 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이 책자는. 저는 이거 누구를 보라고 한 건지를 모르는데 연차별 추진 계획에 23년도부터 쭉 써 있어요. 25년도에는 해당 사항 없음. 26년도에는 해당 사항 없음. 임기 외 27년 이후 해당 사항 없음. 이거 왜 기록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오전에 행사 갔다 오면서 이게 띄워달라 그러다가 못 띄웠는데 이거 나중에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저희는요 이거 행정감사 하려고 이 책을요 눈이 빠지라고 봐요. 단어 하나 곱씹어서 봐요. 필요 없는 말을 여기다 쓸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김동구 아까 지금 저기 정진호 의원님이 이거 시민을 위한 예산이지 김동구 시장님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임기 내, 임기 외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을 위한 사업을 집행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 책자에다가 2025년 해당 없음, 임기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으면 제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서로 제가 이 골프장에 대한 그 저희 상임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다가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세요. 사이트를 찾아봐도 이거에 대한 안내가 없어요. 그분들이 기다리고 그분들이 원하고 그분들이 기대하는 사업이에요.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기대하는 사업인데 그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적으로 설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시장님을 위한 보고서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거는 지양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거에 맞춰서 밀락동 체육공원은 수영장 짓는 거 있죠? 예, 그거는 예. 문화예술관가요? 체육관가요? 저희과 그거 체육관입니다. 체육과죠? 예, 예. 체육과 거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개관을 올 하반기에 전체 개관을 목표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역시 또한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의원님 언제 개강해요? 기대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파크 골프랑 똑같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옵니다. 수영장에 가시려고 대기하는 분들이 안내가 없어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오픈을 하겠다라고만 처음에 해놓고 그 다음에는 언제 오픈을 하겠다. 제가 컴퓨터 다 검색을 해보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자치행정위원님께 이걸 좀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라고 부탁을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지만 홍보, 안내 똑같아요. 봉통도 굉장히 노인네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언제부터 오픈한다. 이런 안내가 좀 없어요.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했던 그 생리대 이계고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시간이. 네, 시간이 이상돼서요. 네, 네, 이상입니다. 아주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진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도시공사 공공교통팀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 주차관리과장 도시공사 공공교통팀장한테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 위원회가 지금 끝나기도 전에 위원장님한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질서 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2명 다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네. 네, 동의하십니까?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이 본 발언은 10분으로 제한하고 네. 추가 질의는 저희는 제한이 없는데 네. 설명이 없어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했던 좀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오전에 늦게 부른 것도 저희가 다 알고 그래서 나가신 부분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회의의 원활한 속개를 위해서 저도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좀 기행이상과에서 공문으로 보내든 그런 조치를 좀 다 전 부서에 좀 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나 아니면 예결산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태도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좀 숙지하셔서 공문으로 좀 발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진호님 계세요? 네. 자료 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근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회의 중에 갑자기 핑계 같지만 갑자기 오봉근 의원님께서 이제 개별적으로 증인 요구를 하셨다 그래서 저는 제 판단에 개별적인 증인 요구 존재하지 않아요.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거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미숙하게 판단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회의 갔다 왔습니다. 위원회 본청에. 출석 요구가 먼저니까 그게 먼저입니까? 죄송합니다. 제 판단을 아직 초임 과장이라 판단에 미숙했습니다. 예. 출석 요구하는 거 개인이 의지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법률 근거에 토대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죠? 결산검사 의견서예요. 아직 안 보셨나요? 아니어서. 결산검사 의견서예요. 의견서요? 예. 거기 보시면 주차관리과 지적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 세부 대처 방안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정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질의라기보다는 제안, 아까 우리 생리대 말씀을 드렸죠? 그 생리대 예산을 반드시 추경에 세워달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문득 제안이 생각이 난 게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한 명당 뭐 13,000원씩 예산을 집행하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비상적으로 학교에 우선으로 학교에다가만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잉여금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어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순간적으로 멍해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한 해 동안의 총 수납액에서 이제 지출액을 뺀 금액이 이제 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잉여금에는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 그 다음에 순수하게 쓰고 남은 잔액, 그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 회계연도에는 2,362억 정도가 남았고요. 그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는 그러니까 2022 회계연도는 2,705억 원이 남았는데 잉여금이 있었는데 2023년도는 2,362억 남아가지고 2022 회계연도 대비해서 한 12.5% 정도가 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산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2022년도 회계연도 대비해서 조금 더 알뜰하고 경제적으로 계획적으로 썼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참고하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한 거를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예산을 집행할 때 목적을 좀 설명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때는 바로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해서 이자율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라든지 이자율을 얻는다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잉여금이 딱 보면 집행에 어떻게 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잉여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우리 국장님 잘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한 적절한 예산은 공채, 빚을 져서라도 반드시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우봉고 의원님 질의해 주시오. 네, 다시 또 마이크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나 뭐 우리 주민자치과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회의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위원회가 틀려서. 지금 이제 우리 국도비 반납액이 우리 얼마가 됩니까? 2023년도에? 어느 정도 그냥 얘기만 해주시면. 2023 회계년도에 149억 9,200만 원 정도가 국도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반납한 거는 우리가 공모 사업이나 뭐 이런 계획을 했을 때 우선 국도비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시비가 뒷받침이 못 돼서 기한 때문에 반납을 한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그 5대5 매칭을 해서 하는데 아니면 국비 50, 지방비 50 하는데 이제 도비 같은 경우가 그 기존에는 뭐 25%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뭐 도에서는 5% 부담할 수도 있고 최고 25% 부담할 수도 있고 그 우리 시비는 나머지를 도비가 5% 부담이라면 시비를 45% 부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서 그 정산분만큼 비율로 해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한 3, 4년 전에 공모 사업으로 딴 사업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시비가 없어서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도비가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의회에서 보고받기를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 얼마까지 해서 어느 사업을 몇 년도에 할 거다. 계획서까지 다 나와요. 설계 언제까지 하고. 근데 그게 우리가 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2, 3년 지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납하는 액수, 사업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의원님들이 몰라요. 일일이 캐묻기 전에는. 그러면 지역에서는 가면은 왜 그 사업을 하려고 홍보는 다 해놨는데 언제 되냐. 이게 그냥 2년, 3년.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그런 사항을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사항을 국도비에 반납하는 그 사업에 관한 것을 좀 분기별로라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죠? 네, 그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 시비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국비 부담률만큼 이제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이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은 국비만이라도 이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 불가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예산 삭감을 하게 되면 예산 삭감할 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무슨 사유로 해서 삭감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반다비 체육 시설을 장애인들 수영장하고 뭐 해서 한 3층 가까이 3, 4층 가까이 해서 우리가 공모 사업에 그게 돼가지고 국비 도비는 내려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사업 기간이 2024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그 지금 다른 과에서 그 담당했던 과에서 그럼 이 국도비는 우리가 계속 보유할 수 있냐?
보유할 수 있대요. 그 내가 참 이상하구나. 근데 또 다른 담당 하는 과에다가 얘기하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장애인 단체나 어디나 그 동네 일원이 다 그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대를. 근데 그것이 우리 시비로 못해서 반납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냐. 국도비가 몇십억이 내려와 있어요. 우리 시비도 조금 태워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하나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국도비 사업이 연간 한 8천억이 좀 넘어요. 네. 그 중에 이제 평균 저희가 이제 한 250억 조금 안 되거든요. 반납하는 게.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워낙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제 내역을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작년하고 이제 올해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하시면 각종 국도비 공무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이 좀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을 저희가 많이 못 따오는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따온 사업도 지금 계획한 대로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국도비를 받아온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온 거를 되도록이면 어렵게 우리 공무원님들이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따낸 건데 그것이 헛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봉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정진호 의원님. 예, 아까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마지막 좀 질문 드려야 될 국장님 의견을 못 들어서요. 아까 제가 그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공론화위원회 정파적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늘 그랬듯이 규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 의지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도 이제 추진 의지가 있으시고요. 또 의원님이 이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법 규정도 있고 시장님 의지도 있고 그걸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어떤 그러한 소신 있고 어떤 시민을 위한 그런 발자취 분명 후배 공무원들이 기억하고 시민들이 기억할 겁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네, 제가 그럼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저는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결산하면서 저희가 실행예산을 하면서 일단은 먼저 보통교부세나 조정금에 대해서 분명히 잘 정부에서 내려주지 않은 부분은 잘못이 있지만 의정부 시에서도 준비를 잘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0월, 9월부터는 시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누려야 할 것들이 계속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2024년에도 아까 이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도 다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또한 또 불납 결손액이나 뭐 미수납 금액도 당연히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고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년 반복돼서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용 예산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게 실행 예산을 묶어놓으니 불용 예산을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또한 통합 안정화 지금 통합 개정에도 530억 정도 있고 또 재정 안정화 기금 4억 7천밖에 없습니다. 이 금액을 어떻게 우리 시가 늘려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더 크게 지금 아까 임영환 과장님 말씀하시는 8천억 정도의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 중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편적 복지를 쓰는 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주시고 경직성 경비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봉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관리원과 도시공사 사무실 시설물 설치에 관해서 그 직원이 있는다고 했는데 본부의 특성상 그 도시공사의 시설물 관리 설치를 위해서는 본부에 계시는 그 예산으로 써야 되지 시설 관리원의 특정한 업무로 써서
교통처에서 돈이 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분도 아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2024년도 어렵고 내년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올해 2023년도 결산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일들만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사업들은 좀 진행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눈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가 없어서 매칭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아까 이계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봉구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많은 질타와 또 이제 격려 말씀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예산을 총괄하는 이제 담당 국장으로서 뭐 좀 더 규모 있고 책임성 있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산 제1 공영 주차장에 지금 주차 대수가 한 180명 정도가 되는데 기업경제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주차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업무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자리가 한 160자리 비어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해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800만 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내고 있는데 수익성도 올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에 좀 합리적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관련 회의 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전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한나 위원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 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조 5,380억 362만 8,988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3,671억 8,672만 6,450원으로 잉여금은 1,708억 1,690만 2,538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93억 5,266만 5,075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64억 644만 3,454원으로 잉여금은 429억 4,622만 1,621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169억 6,381만 8,662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44억 9,002만 90원으로 33개 잉여금은 115억 8,444만 2,172원입니다. 둘째, 재무제표는 총 자산 6조 1,275억 710만 5,623원, 총 부채 395억 6,001만 8,152원으로 순 자산은 6조 879억 4,708만 7,471원입니다. 셋째, 채권 채무 결산액은 2023년 말 채권 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68억 3,857만 7,666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 60억 7,788만
2,316원, 특별회계 4억 9,069만 5,350원, 기금 2억 7천만 원입니다. 2023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가 현재액은 2023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5,173억 9,868만 9,040원으로 2022년 말 대비 659억 2,013만 5,361원이 감소하였으며 2023년 말 물품 보유 현재액은 156억 2,354만 7천원으로 2022년 말 대비 2억 69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3 회계연도 기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78억 9,292만 96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2억 4,341만 9,548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990억 1,268만 7,998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81억 2,365만 1,646원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 40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한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의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